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손미나 작가의 책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양은 그토록 많은 따뜻함과 빛을 뿌려준 후에도 땅에게 넌 나에게 빚졌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린 생명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푼 적이 있을까요? 베품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식물을 가꾸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로즈, 반지꽃, 상사화, 구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팝 묘목까지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첫 번째 식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는 꽃말을 가진 제비꽃갈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꽃봉오리의 모양이 돌고래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어로 돌고래를 뜻하는 단어 델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꽃으로 참 제비꽃갈이라고도 불립니다. 델피늄은요, 꽃 색상도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고 향기도 은은하게 있어서 관상용으로 참 좋은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바늘꽃입니다. 분홍색의 꽃망울과 꽃대가 이렇게 활짝 올라와 있네요. 양지 바른 공간,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흙은요,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죠. 포기 나누기를 통해 번식 가능합니다. 봄, 가을에 분갈이 해주시거나 노지 이식해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일명 무늬 삼색 앵초 유럽 포멀날리아입니다. 사랑의 기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꽃이 피어나기 전인데 무늬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꽃의 모습과 잎의 문양 모두 아름다운 일석이조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꽃과 무늬가 아름다운 식물이죠. 무늬 삼색 앵초, 다음으로 보여드릴 또 다른 앵초 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색감이 정말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죠. 발레리나 앵초의 색의 배합은 신비로울 정도로 다채롭고 우아합니다. 발레리나 앵초는요, 키가 수직으로 높게 자라는 편이 아니라 30cm 내외로 아담하게 자라나는 편에 속합니다. 앵초는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로서 개화기는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깁니다. 꽃이 피었다 지었다를 반복하죠. 단연생 식물이고 키우기 쉽습니다. 앵초의 꽃말은 첫사랑 젊음입니다. 토양은 일반적으로 중성, 약알칼리성, 약산성 모두 잘 자라나는 편입니다. 햇볕은 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호하나 일부 그늘이 져도 잘 자라나더라고요. 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단연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앵초는 일반적으로 야생화에 속합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배종을 통해서 정원에서 잘 자라나고 어울리는 품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앵초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시기가 바로 여름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잘 견디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요, 앵초가 너무 직사, 광선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앵초는 높은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분무기로 잎을 분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꽃잎이 오밀조밀 겹쳐서 앙증맞게 피어나죠. 제라리움, 앵초, 사랑초는 제가 정말 많이 키워봤는데 특히 앵초는 단연생 꽃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앵초 파종은요, 보통 겨울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초는 화분에 키우기 참 좋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앵초는 또한 어린 싹을 나물로 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꽃은 아름다워서 당연히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죠. 앵초의 뿌리는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깊이가 깊은 화분보다는 둥글둥글 옆으로 큰 화분이 더 낫겠죠. 앵초를 정원에 식재할 경우에는 나무 그늘이나 암석 주변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쁜 형형색색 앵초 정원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겹으로 피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죠. 2023년의 크리스마스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겹으로 피어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일반적인 홑꽃으로 피는 크리스마스 로즈보다 다양한 색상과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늬가 매력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두께감과 볼륨감이 있습니다. 이 점이 특징인 식물이 되겠죠. 겹 크리스마스 로즈는 일반적으로 45cm에서 60
60cm 높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큰 나무 밑처럼 여름에는 살짝 그늘이 형성되는 공간을 선호하죠. 봄과 가을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내한성이 워낙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은 물론 정원이나 개인 카페 등에서도 포인트로 식재를 많이 하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또 다른 이름은 헬레보르스입니다. 반려식물로도 인기가 참 좋고요. 화분에 심을 때는 함께 식재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 빽빽하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라면서 퍼지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좁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비옥한 상토를 좋아하고 걸음기가 있는 흙을 좋아합니다. 화분에서 길러주시는 경우에는 너무 뜨겁다고 느껴지시면 그늘로 화분 옮겨주시고 너무 추우면 햇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성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당에 심는 경우에도 빽빽하게 심으셔도 좋습니다. 심는 장소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반그늘 정도가 좋습니다. 즉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 밑에 심으면 참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면서 햇살을 받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참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키우시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쁜 꽃을 보실 때 그 희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를 사서 많이 키우게 되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색상이 가진 특징과 무늬가 가진 특징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조팝 묘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잎 조팝 묘목입니다. 은행잎을 닮았나요? 조팝나무는 쌍떡잎 식물, 장미목,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잎의 모양과 꽃의 모양에 따라서 은행잎 조팝, 소주조팝, 당조팝, 장미조팝 이렇게 나뉘어서 부르게 됩니다. 조팝나무는 일반적으로 꽃이 몽실몽실 구름과 같은 화사한 꽃이 피어납니다. 조팝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려한 꽃이 매력적인 식물이라는 점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그리고 물빠짐 좋은 흙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팝나무의 일반적인 물주기는 봄, 가을에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한 번씩,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겨울에는 조금 더 주기를 늘려서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주신 후에는 뿌리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됩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일광욕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밥이 더 차고 나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색 병꽃은 꽃의 모양이 병의 호리병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색은 꽃이 처음에 하얗게 피어나지만 점점 분홍색이 되고 나중에는 빨갛게 진해진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투박하지만 정겨운 모양으로 피어나죠.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 올려주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남천나무는 반상록 화렵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싱그럽게 자라나는 것이 특징으로 예로부터 집안의 악기를 쫓아내고 행운을 깃들게 해주는 식물로 유명했습니다. 남천은 내한성이 강하고 양지나 음지 어디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정원을 보랏빛깔로 물들여주는 부처꽃입니다. 우리나라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강인한 생명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청굴채라고도 불리면서 양지 혹은 반음지에서 잘 자라납니다. 습기가 있는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마름 주의해주세요. 요즘 가을 정원이 꽃으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화단에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여러 해살이 풀이죠. 이렇게 줄기는 고추서며 자라나게 됩니다. 노란색 꽃망울이 겹으로 피어나서 화려함 가득합니다. 가을의 노란 꽃 너무 아름답죠. 7월과 8월, 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이렇게 겹꽃으로 꽃을 올려줍니다. 노란 꽃이 화사함과 따뜻함을 준다면 보라색깔 혹은 파란색의 꽃은 신비감을 주는 식물이 되겠죠. 아메리칸 블루 역시 파란 빛깔의 신비감을 뽐내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청량한 느낌도 가득합니다. 매력적인 아메리칸 블루는요, 사실 4월부터 10월까지 꽃띠가 계속 올라왔다가 실내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년생의 반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행잉화분에 걸어서 키우면 옆으로 늘어지듯이 자라게 됩니다. 그 모습도 예쁘죠. 가끔 외목대로 기르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예쁘더라고요. 반양지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 창가 측에서 키워도 예쁜 꽃송이가 아름답게 올라오게 되겠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블루세이지입니다. 블루세이지는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이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봄에 파종을 하면 빠르게 자라납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많은 분이 정원수로 키우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영하 12도 정도까지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시원한 기후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죠.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글록시니아입니다. 글록시니아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죠.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꽃송이와 잎이 훨씬 큽니다. 큼직큼직한 꽃과 잎 덕분에 바로 눈길을 사로잡죠. 꽃을 보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촉촉한 상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통풍시켜 주세요. 다음 식물 아스타구카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예쁜 꽃을 보여주는 다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아스타는 3색이 합식되어 심겨진 식물로서 보라분홍 하양이 섞여 있고요. 다음 보시는 아스타 자주색이 매력적인 아스타입니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주죠. 아스타는요,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원에 심어놓고 계속 꽃을 보십니다. 햇살을 머금고 예쁜 꽃미모 보여주고 있는 카멜레온 채송화입니다. 카멜레온 채송화는 이렇게 꽃이 다금다금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채송화는 잎이 다육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꽃이 지금 피어 있는 국화를 찾으신다면 국화 5종 세트 놓치지 말아주세요. 대표적인 가을 꽃 중 하나인 국화는요, 이렇게 동글동글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돼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화는 생명력이 강하고 노지에서 적응하는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해를 많이 볼수록 꽃대가 다금다금 올라오게 됩니다. 시든 꽃대 제거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국화 월동 가능한 식물이 되겠죠. 국화가 꽃을 피워내고 있는 시기에는 비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비료 주시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 나누기나 꺾꽂이 등을 통해서 번식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국화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며 조금 더 국화의 꽃송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꽃의 느낌과 색상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시 국화 보니까 가을 느낌 물씬 풍겨 나옵니다. 붉은 상상화입니다. 상상화는 한번 심어 놓으면 거의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노지 월동 잘 되고 알아서 쪽대 올려서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빨간 솜털 같은 꽃을 피워주는 여우꼬리풀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지개 같은 식물들 한가득이네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우꼬리풀은 꽃이라기보다는 다소 풀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빨간색 꽃이 참 귀엽죠. 햇빛 요구량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키우길 추천드립니다.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에 선점해 주시고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번식은 삽목과 포기 나누기로 가능합니다. 포기 나누고 나서 금방 풍성해지더라고요. 삽목도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늘어진 줄기 잘라서 흙에 한번 꽂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타보치나입니다. 보라색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상록 간목으로 높이는 120cm에서 140c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쁜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잎의 형태는 이렇게 동그란 난형을 띠고 있습니다. 타원상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끝은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타보치나 그리고 다음 보실 목로보다는요. 사실 여름철을 제외하면요. 지금부터 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워줍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로서 최저 3도에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온실 혹은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화분채 들이셔서 키워도 예쁜 식물입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열대 열대지방의 경우는 정원에 관상수로 많이 식재를 하는 식물입니다. 번식은 삽목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동백입니다. 특히 서양 동백은 일반 동백과 달리 장미꽃을 닮은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은은한 향기까지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동백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키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들이시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꽃만큼이나 초록초록하고 광이 나는 잎도 인기가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되겠죠. 동백은 겨울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서 개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개화하는 동백도 있다고 하네요. 연구에 따르면 동백이라는 식물은 고대 중국인이 기원전 2700년경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출해서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이 되겠죠. 은목선은 꽃이 아름다우면서 향기도 있어서 정원수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상록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녹색의 잎이 싱싱한 것이 매력적이죠. 은목서를 화분에서 키울 때는 물이 잘 빠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분 바닥에 화분 조각이나 자갈을 넣고 심어주셔도 됩니다. 혹은 펄라이트 약간 섞어주셔도 되죠. 꽃을 피우는 생육기에는요, 적당히 물 비료를 주셔도 되고 알비료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무늬 유카입니다. 잎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유카에 비해서 한층 밝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식물이 되겠죠. 유카는 일반적으로 조경이 정말 많이 이용이 되는 식물이 되겠죠. 6월과 7월 사이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어내게 됩니다. 건조한 환경 선호하고 카페 정원, 사막 정원, 개인 정원 등등등 조경으로 정말 활용이 잘 됩니다. 네팔 요정입니다.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6개밖에 없지만 꽃이 너무 예쁘게 자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키가 수직으로 쭉 뻗어 자라나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만병초는 이렇게 꽃대는 크되 키는 작게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요정은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한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에 이렇게 예쁜 꽃미모를 활짝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라게 하면서 적절하게 가지치기 해주시면서 비료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 우이엽입니다. 소의 기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이죠. 키리타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우이엽의 보랏빛깔 꽃은요, 싹소롬과 생김새가 비슷한데 우이엽의 꽃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주기는 잎을 만져보고요,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나 앞들에서도 잘 자라나죠. 싹소롬과 모양도 비슷한데 키우는 환경도 비슷한 듯 합니다. 둘 다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원에는 소품과 중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의 우이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꽃 상상화 5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죠. 상상화는 수선화가에 딸린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꽃줄기의 높이는 약 60cm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땅속에 비늘 줄기가 있는데 둥글고 껍질은 흑갈색의 수염뿌리가 있습니다. 구근을 식재하면 잎이 먼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말라서 없어질 때쯤에 꽃이 피어 올라서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다 하여 상사화라고 불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애절한 꽃과 잎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선조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산과 들에 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난초잎과 비슷한 연한 잎이 뭉쳐서 자라나게 됩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죠. 구근을 식재해 놓고 여러 해 동안 꽃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좋아합니다. 약간 건조한 공간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그늘이 지면 꽃을 보기가 어렵겠죠. 화분에서 식재해서 키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잔디나 헝겊 등을 올려서 덮어주시면서 방안재채 강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단에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원예용 배양토와 저곡토, 부엽토 등의 비율을 7:3으로 혼합해서 흙을 준비해 주십니다. 화단에 20에서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용토를 집어넣은 다음에 10cm 간격으로 구근을 집어넣고 심어주시면 됩니다. 구근의 꼭대기
꼭대기가 가려지는 정도로 흙을 덮어주시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하려 화단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대략 5년 정도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는 점차 꽃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옮겨 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꽃이 필 때까지 6월, 7월이 적기가 되겠죠. 구근을 파내어 주시고 뿌리 손상되지 않게 해주시면서 다른 공간에 식재를 해주세요. 화분을 키우시는 경우에는 포기가 커지기 때문에 몇 년마다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화의 번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근으로 심어준 다음에 번식을 하게 되면 그 구근이 몇 년이 지나면서 커지게 됩니다. 분구하는 시기는 6월, 7월경이 좋더라고요. 상상화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또 하나의 구근 식물이 있으니 바로 아마릴리스입니다. 빨간 꽃이 정말 매력적인 식물로서 쭉 뻗은 고든 줄기와 백합을 닮은 큼직큼직하고 강렬한 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키우는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관상용, 조경용,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꽃망울 올라와 있네요. 다음 식물은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화사한 연노랑빛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순수라는 꽃말을 가진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아름다운 노란색의 겹꽃이 매력적인 품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유난히 겹꽃의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에키나시아 역시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해서 노지 활동 역시 가능합니다. 물 빠짐 좋은 토양만 있으면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최소 6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장소에 심으면 참 잘 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건조에도 매우 강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가뭄에 강해서 웬만하면 말라 죽지 않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매우 잘 자라납니다. 물만 잘 빠지면 습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 모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씨앗으로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데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봄에 파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이듬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경우도 있겠죠. 영양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이듬해 꽃이 피어납니다. 혹꽃 에키네시아 보고 계십니다. 혹꽃 에키네시아는 겹꽃이 갖고 있지 못한 단정하면서도 청초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혹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번식의 또 다른 방법은 포기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포기 나누기는요, 올해 말고 내년 늦봄에 하는 게 좋죠. 포기 나누기 직후에는요, 새로운 자리에서 적응할 때까지 몇 주 정도 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용담입니다. 색상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종 모양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꽃이 정말 많이 달려서 줄기가 옆으로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용담은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용담의 꽃말은 슬퍼하고 있을 때의 당신이 좋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해서 당신의 슬픔까지도 사랑한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도래하는 요즘에 용담을 드리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꽃을 감상할 일만 남았잖아요. 용담은 뿌리가 용의 쓸개처럼 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 화사한 꽃을 보여주는 샤프란입니다. 샤프란은 단아하고 청아한 느낌을 주어서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 떨어져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샤프란이 향신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구근 식물인 샤프란의 원산지는 그리스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입니다. 샤프란은요, 보통 가을에 식재를 해서 10월과 3월에 개화를 하는 주식 구근이 되겠습니다. 화분에 샤프란을 만약에 심는 경우가 생긴다면 15cm 정도 화분에 샤프란 구근 3개 정도 심으면 딱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하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재 깊이는요, 약 10cm 정도로 화분에서 구근의 1.5배 깊이로 심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노지는 조금 더 깊게 2배 정도의 깊이로 심어주시면 딱 좋습니다.
샤프란이 가장 잘 자라나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의 서늘한 기온입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에 속하죠. 샤프란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일조량에 따라서 꽃의 개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샤프란의 꽃이 약간은 파스텔 톤의 화사한 느낌을 줬다면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의 꽃은요, 원색이 주는 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정열적인 색상이 눈에 확 들어오죠. 굵은 식물은 건조에 강한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줄무릇은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야외 정원에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무릇 폭이 나누기로 번식 짱 잘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쁜 식물은 크랜베리 넌출 월귤이 되겠습니다. 크랜베리는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고위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덩쿨 식물입니다. 크랜베리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 햇빛을 좋아합니다. 열매는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맛이 매우 강하죠. 하늘바라기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초본 식물로 생김새가 해바라기를 닮아서 애기 해바라기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은요, 주황색과 빨간색이 색깔이 변화하면서 피어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꼿꼿이 수직으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검양온나무가 되겠습니다. 온나무이지만 그 옷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양온나무는요,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잎은 어긋나면서 자라나고 가을에 붉은 단풍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와 뿌리 껍질을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음 식물은 우리나라의 토종 무궁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황근이 되겠습니다. 하마보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노란색 무궁화가 피어납니다.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강부추는 강가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보라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꽃망울 그득하게 올라와 있네요. 다음 식물은 아스트란 혹은 반지꽃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은요,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데 꽃을 피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반지 혹은 브로치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양지식물로 빛을 많이 받을수록 웃자람 없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병충해에 강한 식물 중 하나이며 꽃은 벌과 나비를 불러일으키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아름다운 겹추명곡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가을 바람꽃이라고도 불리죠. 추명곡이라는 말은 가을을 밝혀주는 꽃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꽃이 예쁘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노지활동 가능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분홍능소화입니다. 분홍능소화 아기 포트일 때부터 키우시면 3년 정도 지나면 목대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란다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식물 연잎 양귀비입니다. 다년생 식물로 노지 활동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수명기에 들어가면요, 잎이 없어지는데 이때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듬해 다시 싹이 나오죠. 키는 30에서 60cm 정도로 자라나고 햇빛을 좋아합니다. 잎은 연잎을 닮았고 꽃은 흰색으로 양귀비 꽃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없을 때는 잎만 봐도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죠. 다음 식물은 슈퍼벨입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도 연속적으로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시든 꽃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키우시다가 밥이 꽉 찼다고 느껴지시면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토분에다 분갈이하면 참 예쁘게 크더라고요. 분갈이 흙으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문빈, 썬빈, 지그레브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을 오랜 시간 키워본 결과 가습을 좋아하지 않고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신경하게 키워도 잘 자라나더라고요. 물을 흠뻑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잘해서 뿌리가 잘 건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가을 내내 개화를 하고 월동 후에는 이른 봄에 새순이 나오면 포기 나누기 하시면 좋더라고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빈 정원의 공간을 채우기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인기가 많았던 식물이죠. 화이트 캔디 역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웬만한 초보 가드너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인기쟁이 식물이죠.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다년생 식물로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높이는 50cm 내외로 자라게 됩니다.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은 달걀 모양을 닮았죠. 구절초 개화 시기는 딱 요맘때인 9월부터 10월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겹꽃과 혹꽃이 있죠. 음력 9월 9일이 되면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서 꺾어 모은다고 하여 구절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약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산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통에도 효과가 탁월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화해류처럼 화단이나 화분에 재배를 해서 키우곤 했었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관상용으로도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토양을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저는 마사토에 부엽을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지 바른 공간 좋아하죠.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로서 물주기는 건조에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노지 재배를 할 경우에는 물마름이 보일 때 가끔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 청아숙부쟁이입니다. 청아숙부쟁이는 보라색, 파란색 계열의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이 매우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 식물 백봉꽃과 묘목이 되겠습니다. 백봉은 키우시면서 목질화 되기 때문에 수영을 내 마음대로 잡아서 키워내는 맛이 있습니다. 꽃색은요 노란색으로 피어나서 색상이 변화합니다. 그 외에도 폼폼꽃과 묘목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폼폼꽃과 역시 노지 활동이 가능한 국화가 되겠죠. 꽃이 동글동글하게 자라나서 귀여운 맛도 있습니다. 국화는 생명력이 강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이 되겠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 심어진 경우에는 겨울에 월동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상부에 낙엽이나 분수거 등으로 멀칭을 해도 무난하게 월동을 합니다. 지상부를 짧게 자르고 멀칭을 하기도 하는데 8월부터는 멀칭하지 마시고 마른 상태로 두었다가 이른 봄에 새순이 올라오면 바짝 자르기도 합니다. 이는 기호에 맞춰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가을 식물 향 등골풀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등골풀 혹은 향 등골나물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일반적인 향 등골풀은 개화 기간이 7월부터 10월입니다. 높이는 70에서 200cm 정도까지 자라나죠.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어린 수는 나물로 식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향 등골풀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의 꽃과도 함께 식재를 해줘도 잘 적응을 해서 자라납니다. 향 등골풀과 또 잘 어울리는 식물이 층꽃이 되겠죠. 잎의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꽃의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층층이 꽃이 피어난다고 하여 층꽃이라고 불립니다. 층꽃은 햇볕이 잘 드는 척박하고 건조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줄기 윗부분은 겨울 동안 죽고 이듬해 다시 새싹이 나오죠. 다음 식물도 독특한 이름을 가진 껑의 비듬입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기둥이에 심어 볼직한 그런 식물이죠. 장미목 돌나물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습니다. 노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등산 가면 산자락에 화사하게 피어난 자태도 감상 가능하죠. 다음 식물 후지깎개 진달래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잎이 매력적인 식물로서 키는 수직보다는 수평으로 뻗어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달래는 두견화라고도 불리죠. 꽃의 빛깔이 달래보다는 진합니다. 다음 식물은 외성부틀레아 퍼플입니다. 주로 관상용 나무로 재배를 하죠. 외성부틀레아라고 하면 일반 부틀레아에 비해서 꽃의 크기와 잎의 크기가 조금 더 작게 자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외성부틀레아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